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과 웃고 있다면, 그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실까요?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외도, 누구에게는 남 얘기 같지만 누구에게는 바로 어제 겪은 현실입니다. 이번 방송은 조금 다릅니다. 그저 불륜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받은 이들이 그 뒤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저는 노후에 남편의 외도를 겪은 5명의 여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이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혼이 아닌 다른 방식의 복수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수란 눈물과 한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경상북도 구미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63세 유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성격에 말수가 적었고 정자 씨는 늘 가정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남편이 근처 탁구 동호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샤워를 2번, 3번씩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정자 씨는 처음엔 운동에서 땀을 흘려서 그렇겠지 생각했지만 어느 날 남편이 샤워 중 휴대폰에 들어온 메시지를 보게 되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먼저 보고 싶다 했잖아요. 보고만 있을 건가요? 이 문장은 평생 남편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자 씨는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이혼하면 나는 남은 인생이 상처와 원망만 가득한 인생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그녀가 택한 복수는 바로 자기 인생을 다시 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제과점을 다시 정비했고 유튜브에서 제과 기술을 배워 신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제빵 일상을 올리며 조용한 팬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활기를 띠었고 지역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게에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정자 씨는 예전보다 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로 남편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외도한 거 내가 알았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걸 넘어선 걸 당신은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강한 복수는 상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절대 오르지 못할 곳으로 조용히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자 씨는 바로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자 씨의 선택은 바로 그 말의 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깊은 배신감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혼만이 해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복수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혼을 택한 또 다른 여성의 사연을 통해 정반대의 방식이지만 마찬가지로 위험 있는 복수의 형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외도 앞에서 당당히 이혼을 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순간에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68세의 김현숙 씨는 정년 퇴직한 교사였습니다. 남편과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25에 결혼했고 아이 둘을 키우며 오롯이 가정에 헌신해 왔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오랜 시간 한 직장에 몸담으며 외부에선 신뢰받는 가장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성실했어요. 다만 저한텐 너무 조용하고 마치 고장난 시계 같았어요. 늘 똑같은 얼굴, 똑같은 반응. 그래도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퇴직 후 남편이 동창회를 자주 나가기 시작하면서 낯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자주 손질하고 옷 스타일이 변했고 어느 날부턴가 퇴근 후 혼자 산책을 다녀온다며 1시간, 2시간씩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숙 씨는 처음엔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전화기에서 익숙하지 않은 여성의 이름이 수없이 반복되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무슨 사이냐고. 그 사람은 처음엔 발뺌하더니 결국 울며 말하더군요. 그냥 마음이 조금 갔던 거야. 그 순간 현숙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은 집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서로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현숙 씨는 주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사는 삶을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외롭지 않다고는 못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느끼던 그 차가운 고독보다는 훨씬 견딜만해요. 현숙 씨는 이혼 이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배우다 포기했던 취미였죠.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여는 아마추어 화가로 작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남편과 함께한 삶에서 남편 없는 삶으로 조용히 옮겨갔지만 그 변화 속에서 현숙 씨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가장 강한 복수는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혼으로 끝낸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이 무너졌을 때 복수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짜 복수는 눈물과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닐까요?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사랑의 끝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 회복으로 완성된다. 현숙 씨의 선택은 바로 그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두려움 대신 내 삶의 회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혼도 하지 않고 남편과 이별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상대에게 후회를 안긴 세 번째 여성의 복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혼도 하지 않고 남편과 완전히 등을 지지도 않았지만 가장 단단한 방식으로 상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후회를 안긴 세 번째 여성의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4세 조미정 씨는 30년 이상 남편과 함께 살림을 꾸려온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미술을 전공했지만 결혼과 육아, 그리고 시부모님 병간호까지 오직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생활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작 정서적으로는 미정 씨를 철저히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도, 스킨십도,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고 심지어는 미정 씨가 하는 일이나 생각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 남편의 생일날 휴대폰에서 우연히 확인한 한 통의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당신 생일인데 내가 먼저 축하해도 되죠? 그 메시지에 이어
미정 씨는 사진첩에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남편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사진 속 남편은 미정 씨 앞에서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가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을 때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남편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세입자처럼 보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는 남편을 떠나지도 않았고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늘 똑같이 음식하고 청소하고 간단한 말은 주고받았지만 그 이상 그녀의 감정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미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캔버스에 선을 그리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지만 점점 색이 살아나고 형태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미정 씨의 마음도 살아났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미술반을 꾸렸고 전시회에 그림을 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미정 씨에게 이 그림 속 여자의 표정이 너무도 단단해 보인다고 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추궁하지도 울며 붙잡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알 수 있도록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미정 씨의 그림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고 집안에서 그녀가 하는 일에 신경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미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당신이 무서워. 아니, 당신이 날 아예 안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 그 말에 미정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외도하던 날 이후로 나는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날에 두고 왔어요.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강한 복수는 말로 하지 않는 복수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주지 않기로 한 감정, 내가 꺼버린 기대, 그 차가움 앞에서 상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철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침묵과 명확한 경계가 가장 강력한 회복의 시작이다. 미정 씨는 침묵이라는 칼날로 상대의 양심에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을 배반하고 있다면 그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는 오롯이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노든 침묵이든 혹은 자기 인생의 회복이든 가장 강한 방식은 나를 다시 살아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도를 알았지만 용서라는 선택을 택했던 네 번째 여성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복수 아닌 복수의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이혼도 하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놀랍게도 용서를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남편을 마주보았고 침묵 끝에 건넨 그 한마디로 남편을 무너뜨렸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2세 윤아자 씨. 그녀는 교직에서 평생을 바치고 정년 퇴직한 후 손주를 돌보며 평온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는 36년을 함께 살아왔고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마지막까지 의지하며 늙어가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우연히 켜진 남편의 노트북 속 한 통의 이메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여자로 살아 숨쉬는 기분이에요. 다음 주 약속 잊지 마세요. 메일은 정갈한 문체로 그러나 지독하게 낯선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화자 씨는 그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자존심을
조용히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이 씻고 나올 때까지 식탁 앞에 앉아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매일 봤어요. 남편은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후 둘 사이엔 며칠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자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이후에 내가 후회할까봐 그 선택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 화자 씨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당신을 다시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그 배신이 내게 어떤 상처였는지 당신이 끝까지 떠안고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는 남편의 머리맡에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화자 씨에게 차를 끓여주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용서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하는 일이에요. 상처를 붙들고 사느니 나는 그 상처를 스스로 닦아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용서는 물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단단한 마음으로 택할 수 있는 성숙한 복수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용서가 무슨 복수냐고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고 마음을 꿇게 만드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복수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루이스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채로도 다시 걸어가는 선택이다. 화자 씨는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등에 지고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혹시 지금 상처받은 감정을 끌어안고 복수와 이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화자 씨의 이야기처럼 복수 대신 나를 살리는 선택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복수의 방식도 이혼도 용서도 아닌 오히려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준 5번째 여성이 파격적인 선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참고 넘기지도 않았고 이혼이라는 선을 긋지도 않았으며 용서로 품지도 않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남편의 외도에 응답했습니다. 바로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는 복수를 선택했던 충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60세 이영자 씨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전원주택으로 이사해 텃밭을 가꾸고 정원을 꾸미며 조용한 노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나는 남편 하나만 보고 살았어.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뭐가 되나? 그런 생각으로 살았지. 라고 말할 만큼 남편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외도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편은 새로 들어간 탁구 동호회에서 한 여성과 가까워졌고 그 관계는 동네 소문을 통해 영자 씨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건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키고도 자신에게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듯한 무감한 태도였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나이에 친구 하나 만든 게 뭐가 그리 큰일이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마음을 2번, 3번 찢었습니다. 그날 밤 이영자 씨는 한참 동안 베란다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자 전혀 다른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날 이렇게 대했다면 나도 더는 그 사람 인생의 조연일 필요 없겠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평생 잊고 살았던 자기 삶의 무게를 이제는 나를 위해 되찾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후 동네에서 활동하는 등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처럼
어떤 감정도 가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 날 그 모임에서 만난 한 남자, 자신을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그 시선에 이영자 씨는 다시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쉽게 무너뜨렸고 나는 그냥 무너지고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가 준 만큼만 돌려주자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변화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산하고 돌아와 밝게 웃었고 전화가 오면 잠시 베란다로 나가받아 상대방의 이름을 남편 앞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점점 이영자 씨의 감정이 자신이 아닌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밥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왜 이렇게 밝아졌어? 뭔가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있어? 이영자 씨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 내가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당신처럼 뻔뻔하게 굴지 않아요. 나는 내 감정도 당신 자존심도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날 이후 남편은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했고 집에서 말을 걸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영자 씨는 남편의 외도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 일 이후 적어도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남편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란 너무 참으면 상대가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없으면 당신도 외롭다는 걸 그 사람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슬에 묶여 살아간다. 영자 씨는 그 사슬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상대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방식으로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남편의 외도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복수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용서하며, 또 누군가는 그가 했던 만큼만 되돌려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들려드린 5 여성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복수 이후의 삶,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진짜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외도를 겪은 5명의 여성들이 그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복수는 단순히 상처를 갚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정자 씨는 이혼하지 않고 자신을 가꾸며 조용히 남편을 무력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너무 억울했어요. 그 사람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하룻밤 잘못된 감정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분했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나 없이도 잘 사는 내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이후 지역 청소년 재과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지만 더는 그녀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2번째, 김현숙 씨는 이혼 후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자 비로소 자기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거 처음엔 외로웠죠. 근데 생각해보니 남편 옆에 있으면서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녀는 미술이라는 취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치유했고, 지금은 오히려 여러 여성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SNS에 올리는 말 한 줄, 그림 한 장, 모두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3번째,
조미정 씨는 남편을 떠나지 않았지만 감정을 철저히 정리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술 작품을 통해 마음을 표현했고 남편은 그 침묵과 단절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끝없이 반추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느끼든 그건 이젠 내 몫이 아니에요. 난 내 그림으로 내 인생을 그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미정 씨의 복수는 그 어떤 언어보다 강렬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상대에게 부끄러움을 남긴 아주 단단한 방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윤화자 씨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 있는 용서였습니다. 화자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무르길 바랐다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죠. 나는 그 책임을 말 대신 살아가는 방식으로 지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녀의 단단한 침묵 앞에 아직도 미안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 없는 긴장감이 두 사람의 일상을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영자 씨는 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상대에게 말로 따지기보다 그가 했던 방식 그대로 자신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남편이 다시 영자 씨의 손을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된다는 건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이제는 당신도 알겠죠? 영자 씨는 복수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고 상대에게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여성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단단하게, 그리고 절제된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켰습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복수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내 삶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 5 여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복수의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위로와 깨달음을 드릴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명의 여성들이 보여준 복수의 방식들을 정리하며 지금 이 순간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께 조심스레 위로와 용기의 말을 건네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평생 믿었는데 그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안겨준다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아픔은 배신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다 담기지 않지요. 무너지는 자존감, 흩어지는 신뢰,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는 끝없는 자책까지. 외도는 단순한 사랑의 파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흔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5명의 여성들은 그 상처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무너진 삶을 다시 붙들어 세웠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상대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첫째, 가정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키워가며 상대의 죄책감을 일깨운 사람. 둘째, 이혼을 통해 완전한 단절을 선택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건한 사람. 셋째, 감정을 단절하며 존재의 무게를 되새기게 만든 사람. 넷째, 용서하되 절대 잊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 다섯째, 같은 방식으로 되갚으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각인시킨 사람. 이 5명 모두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을 회복하고 나라는 존재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입니다. 혹시 지금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쓰라리지만 이 시간을 지나면 여러분도 분명히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절대 스스로 외면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이겨낼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함부로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잃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